지금 보고 계시는 115인치 TV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TV인데요. 현장에서 보시면 무조건 크기에 압도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데이터입니다. 오늘은 지금 삼성역에 나와 있는데요. 제가 이 삼성역에 나와 있는 이유에 대해서는 이따가 설명드리고요. 제가 최근에 TV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영상을 올렸잖아요. 이 많은 영상에서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TV를 볼 때 화질보다는 인치가 더 우선순위가 높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개인적으로는 55인치 OLED보다는 75인치 QLED가 조금 더 나은 선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제 생각에 동의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는 삼성과 LG만 비교했었는데요. TV를 좀 아시는 분들은 좀 부족하다는 생각을 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형인치의 가성비 끝판왕은 따로 있거든요. 바로 TCL이라는 업체입니다. 아마 이 TCL이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사실 TCL은 글로벌 TV 시장에서 점유율 2등을 하고 있는 대기업입니다. 오히려 LCD 패널 같은 경우는 삼성과 LG에 공급할 정도로 기술력이 굉장히 좋은 회사인데요. 오늘은 그 TCL이 이 삼성역 파르나스몰에 팝업 스토어를 열었다고 해서 이 현장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팝업 스토어를 방문해서 TCL의 TV가 얼마나 대형인지 한번 보여드리고 그 화질은 또 얼마나 괜찮은지에 대해서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제품을 보시면서 얘기하시죠. 가시죠. 지금 보고 계시는 곳은 TCL의 팝업 스토어인데요. 6월 9일까지 삼성역 파르나스몰 지하 1층에서 운영된다고 합니다. 무지 매장 바로 옆에 있으니까 방문 예정이신 분들은 참고하세요. 전시되어 있는 모델은 115인치 모델 1대, 98인치 2대, 총 3대 모델이 전시되어 있는데요. 자세히 보시기 전에 잠시 시장 상황을 보시면 115인치 같은 경우에는 현재 쿠팡에서 1,900만원대에 판매가 되고 있으며 인치 기준 경쟁 상대는 없는 상황입니다. 98인치 메인 모델은 648만원에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삼성의 98인치 4K 네오 QLED 제품이 동일 라인업인 것 같은데요. 이 모델은 현재 쿠팡에서 1,040만원에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두 개 모델의 금액 차이는 약 400만원 정도가 나는데요. 그러다 보니 5월 19일 기준 TCL 98인치 메인 모델은 쿠팡에서 이미 품절 상태이더라고요. 그 다음은 98인치 보급형 모델인데 메인 모델과 차이가 좀 나긴 합니다. 몇 가지 차이만 보면 가격 차이는 약 300만원 정도 수준인데 보급형 평균 밝기는 450리터이고 메인 모델은 720리터로 밝기가 강화되었습니다. 특히 HDR 최대 밝기는 5000리터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하니 차이가 좀 심한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오디오도 메인 모델이 2배 이상 좋기 때문에 선택은 자유이지만 쉽게 보급형을 추천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하단 고정 댓글을 참고해주세요. 이제 실물을 보겠습니다. 역시나 가장 눈에 띄는 모델은 115인치 TV였습니다. 98인치가 오히려 작아 보이더라고요. 실제 길이를 측정해 보았는데요. 가로 길이가 무려 258cm 정도나 되더라고요. 테크노콜리아 최홍만님의 키가 218cm인데 그분 키보다 더 크다는 거죠. 그리고 QD 미니 LED는 삼성의 네오 QLED와 비슷한 형태로 풀어서 말하면 퀀텀 닷 필름이 적용되어 색 표현력과 밝기가 좋으며 백라이트에는 미니 LED가 적용되어서 명암비가 좋은 TV를 말합니다. 실제로 TV HDR 최대 밝기가 5000리터 수준이고 색 표현력이 워낙 좋아서 좋은 카메라로 사진 찍은 거를 보는 느낌이었습니다. 또한 5000개의 로컬 디밍존 덕분에 OLED에 근접한 수준의 명암비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로컬 디밍이라도 결국엔 자체 발광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빛이 번지는 블루밍 현상이 있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일반 LCD TV보다는 적게 나오는 것을 두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여기 있는 모델이 갤럭시고 여기 있는 게 아이폰인데요. 아이폰은 저반사 패널이 적용이 안 됐고 갤럭시는 저반사 패널이 적용돼 있어요. TCL이 여기 비치는 게 밝은데 갤럭시에서 비치는 건 조금 더 흐리죠. 이게 저반사 패널이 적용됐기 때문에 눈이 더 편안한 거거든요. 근데 이 TV에도 저반사 패널이 적용되었습니다. 아이폰에서 화면이 비칠 때는 조금 진한데 이게 이제 TV 패널에 봤을 때는 조금 더 흐려지는 걸 볼 수 있죠. 이게 저반사 패널이 적용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TV를 볼 때 조금 더 눈이 편안한 화면을 볼 수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큰 TV가 게이밍 기능도 다 갖추었습니다. 주사율은 144Hz의 환경에 따라 주사율이 바뀌는 VRR 기능도 갖추었고 AMD FreeSync 프로 기능까지 탑재하였습니다. 현장에서 만난 무풍님과 즉석에서 피파 맞짱을 진행했는데요. 대화면으로 하니까 선수들이 드리블하는 게 디테일하게 잘 보였고요. 축구공이 커서 그런지 궤적까지 정말 잘 보이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몰입감이 정말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게임을 시작하니까 많은 분들이 모여들었는데요. 이거 게임이야 영상이야 하시는 분들이 진짜 많았습니다. 참고로 게임 결과는 다행히 1대1 무승부로 평화롭게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소프트웨어를 좀 살펴보았는데요. 우선 넷플릭스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돌비 비전과 돌비 아트모스를 모두 지원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심지어 돌비 비전은 한 단계 높은 돌비 비전 IQ가 적용되어서 주변 환경에 따라 밝기와 색 표현이 자동으로 조정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TV가 켜지는 속도를 한번 측정해 보았는데요. 와, 진짜 1초 만에 켜지는 걸 보고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화면을 이리저리 조작할 때 버벅임이 거의 없어서 프로세서 성능도 상당히 좋다는 것을 간접적으로나마 알 수 있었습니다. 참고로 지금 보고 계신 게 TV 리모컨인데 구글 TV라 구글 어시스턴트 버튼이 있는 거 말고는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다만 여기 넷플릭스 핫키가 있는데 이게 의미가 뭐가 있냐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전 이게 있는 게 좋더라고요. IPTV를 보시는 분들은 통신사 리모컨이 있어서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셋톱박스에서 넷플릭스를 켜면 그 영상 신호가 HDMI 케이블을 통해 TV로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한번 압축되었다가 재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화질 저하가 발생할 수도 있는데요. 스마트 TV는 TV 자체에서 재생하기 때문에 미세하지만 TV에서 넷플릭스를 직접 재생하는 게 화질이 더 좋다고 느껴지더라고요. 그런 점에서 저는 TV 리모컨에 넷플릭스 핫키가 있는 건 좋은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TV 뒷면인데요. 심플한 뒷면 가운데 동그란 스피커가 달려 있습니다. 이게 뭘까요? 115인치는 120W의 6.2.2 채널 스피커를 보유하고 있는데 첫 번째 6에 해당하는 스피커가 양옆에 달려 있으며 그 다음 2가 아까 보셨던 뒤에 달린 우퍼 2개, 마지막으로 2는 윗 천장을 때리는 스피커로 달려 있습니다. 이를 통해 서라운딩 사운드를 만들어내는데요.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뮤지컬 영상 하나를 재생해 봤는데요. 코엑스몰이 울릴 정도로 소리가 울려 퍼졌고 금세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공개된 장소라서 사운드에 대한 정확한 퀄리티 분석은 하기 어려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매력적인 모델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은 인터페이스인데요. 사실 TV 뒤에 포트가 있는 거라서 특이사항 크게 없는데 하나 재미있는 포인트가 있었습니다. 바로 TV 옆에 USB 포트가 따로 나와 있다는 건데요. 평소 USB 단자에 뭔가 연결하려고 하면 TV 뒤쪽에 먼지 많은 곳을 그렇게 낑겨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TCL은 옆에 USB 단자가 따로 나와 있어서 USB의 영상 소스를 재생할 때 상당히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겠더라고요. 마지막으로 TCL 코리아 대표 한국 법인장을 상대로 인터뷰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는데요. 갑작스럽게 영어를 사용해야 된다고 해서 조금 부담스러웠었는데 그래도 꽤나 유용한 정보를 많이 얻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를 물어봤는데요. 그중 몇 가지를 뽑아보면 OLED TV를 한국에 출시할 계획이 있냐는 질문에 OLED는 소형 화면에 좀 더 유리하고 대형 화면에는 QD 미니 LED가 더 유리하며 TCL은 대형 인치에 조금 더 집중을 하고 있다는 답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크게 계획은 없다는 거죠. 다음은 TCL의 저렴한 금액은 어디서 나오는 건지 물어봤는데요. 자체 공장을 가지고 있고 다른 업체에 납품까지 하고 있어 원가 절감을 할 수 있었다고 하고요. 특히 대형 사이즈의 QD 미니 LED에 생산 기술의 발전이 한몫했다고 합니다. 사실 이 부분 때문에 삼성과 LG가 OLED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거죠. 또한 TCL의 다른 제품은 출시할 계획은 없는지 물어봤는데요. 사운드바와 미니 LED가 적용된 게이밍 모니터 27인치, 34인치 모델을 6월에 출시 예정이라는 이야기까지 들을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TCL은 플래그십 모델의 합리적인 가격을 찾으시는 한국인 분들에게 최고의 선택이라고 자신 있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TCL 팝업 스토어 방문기가 드디어 끝났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것처럼 인치가 주는 만족도가 확실히 큰 것 같아요. 제가 115인치에서 게임을 했을 때 뒤에 진짜 많은 사람들이 한 번에 몰리는 것을 경험했고 제가 게임하고 있으면 이제 뒤에서 이제 수근수근 거리잖아요. 가장 많이 들렸던 얘기가 이거 게임이야 아니면 실제 축구하는 영상이야? 이런 얘기들을 좀 하시는 게 많이 들렸어요. 그럴 정도로 진짜 화질도 좋았고 화면이 크다 보니까 진짜 몰입감이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TV를 선택할 때는 확실히 큰 게 답이다 라고 좀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저같이 이렇게 작은 유튜버가 한 회사의 이제 법인장, 이제 한국을 법인하시는 법인장을 만나서 이런 거 저런 거 물어본다는 것 자체도 사실 영광스러운 거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제가 궁금했던 점에 대해서 답변도 얻을 수 있어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만족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현재 TCL은 하이마트와 쿠팡에서 판매가 되고 있고요. 지금 보셨던 제품들의 제품 상세 페이지는 하기 고정 댓글에다가 남겨놓을 테니까 가격이 궁금하신 분들은 해당 댓글창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베리터였고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